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김민수 대변인님 모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폭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 진짜 무서운지 모르고 계속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역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에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32%에서 29%로 3%나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반등을 하게 돼가지고 두 지금 정당의 지지율 격차에서 순위가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그렇게 걱정하실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뭐 이런 지적도 나오죠. 저희 기사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약하다. 여소야대 상태에서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국회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완전체로 개헌하고 난 뒤에 여당과 야당이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또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희 그 바로 영상 좀 띄워주시면은요. 두 번째 거. 요게 지금 국회 모습인데 윤상현 지금 이제 의원도 보입니다. 네, 가다가 저렇게 90도로 박지원 의원한테 깎듯이 인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지금 이제 의원과 조국 그리고 옆에는 또 박범계인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335 얘기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대면한테 그런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또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여당이 너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약합니다. 약합니까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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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네. 이게 국민의힘에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 이게 여당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다. 그런데 음, 이 탓을 계속해서 108명뿐이 안 되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이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08석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 단지 108석의 의원들이 먼저 패배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게 108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108명 아니라 나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벌써 4년 뒤 공천 바라보면서 싸우시면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네. 이건 뼈아픈 네. 지적이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여기 초선 의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 지금 여기에요. 성재준 선생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나서 싸울 게 아니라요. 네. 국회의원들이 싸우셔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가 삼김 여사 특검을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제가 이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김민전 의원보다 한참 전부터 이 이야기 했습니다. 삼김 네. 여사 특김 특검. 이렇게 딱 명칭을 짓진 않았어도 이 두 여사부터 특검하라고. 훨씬 더 어, 그 제각 중하니. 자 그러면요 김민수란 사람의 이 스피커가 얘기하는 건 빠르게 퍼지지가 않아요. 어,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 방송 나오고 맞죠. 유튜브 나와서 떠들어도요 빠른 속도로 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네. 국회의원 초선의 국회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 삼김여사 특검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슈돼 버리지 않습니까? 음,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과 저희가 싸우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성재준 가슴 위에 그 왼쪽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가 있고 김민수 가슴 왼쪽 가슴에 국회의원 배지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 정말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언론에서 받아주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중앙 언론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투 병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 내 한 몸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내가 4년 동안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뺐지 가슴에 비록 6g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거 내가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말로 책임을 얹었다라는 막중한 무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같이 하셔야죠. 아. 이 같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조용하다. 지금 뭐 갖고 싸우고 있습니까? 줄서기 싸우고 있죠. 당대표 누가 될지 갖고 싸우고 있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기 바쁘시죠. 그렇죠. 민주당하고 싸울 시간이 있겠습니까? 본인들 지금 앞길부터 걱정하고 있는데요. 네, 약하죠. 자, 민주당 보세요. 어떻게 싸우는지. 그럼 지금 여기 김민전 의원 그 상긴 여사 특검 하나로 스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법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싸워서 스타 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숨어 있다가 줄 잘 서서 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싸워서 국민들이 지켜줘서 내가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길 바라는 국회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 진짜 네,
지금 뭐 뼈아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상 지금 108석분이 안 된다. 이거 이 원구성을 할 때부터도 계속해서 잡음들이 났죠. 하나도 받는 게 맞냐, 안 받는 게 맞냐. 네. 뭐 하다 보니 결국에는 지금 남은 위원회들을 받고 안에서 싸우자로 결론이 났는데 애진작에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 애진작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송 나가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물론 이것을 받는 것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좋은 관례를 깨트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되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내에서 멀뚱하니 구경하라고 국민들께서 당신들께 표를 준 것이 아니다. 그럼 남은 7석이라도 차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라도 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싸워서 다시 뺏어 오든 뭘 하든 다 일단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서 아까 최상병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복 입은 군인들에게 소통치고 소리 지르고 모욕감을 주는데도 우리 당 의원들 어디 있었습니까? 아. 어디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제대로 싸워 주셔야죠. 음. 그러니까 너무 약하다, 약하긴. 근데 약하다라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제발 똘똘 뭉쳐라. 그래서 제가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절대 분열이 되면 안 되고 정말로 당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당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선거가 끝난 후에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밀어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밀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떨어졌다라고 해도요. 떨어진 네네. 사람들까지 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쟤 나 안 도왔지라고 해서 저 배척해버리면 안 돼요. 인재 등용 제대로 해야 됩니다. 탕평 그렇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밀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라고 해도 이 사람 뜻에 호흡을 맞춰서 같이 민주당과 싸워줘야 됩니다. 다 같이 단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서 만약에 108명 중에 단 1명, 2명씩이라도 이탈되게 된다면요. 단 8명만 이탈돼도 우리 대통령 제2요구권 이거 못 막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력화되죠. 네, 무력화되죠. 네. 그리고 정말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100석 못 지키면. 네. 근데 여기에서 단 1명, 2명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 108명이 정말로 똘똘 뭉쳐라. 그리고 답이 없지 않다. 답 하나 있습니다. 네. 민심을 움직이면 됩니다. 여론을 움직이면 됩니다. 정말로 계속 소리쳐 주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기에서 정말 조금만 여론이 안 좋으면 내가 저런 말하면은 국민 여론 나한테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겁을 내시니까 할 말들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실 말씀을 당당하게 계속하세요. 민주당은요 거짓말도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옳은 말을 계속하지 못합니까? 한 번 하고 반응 안 좋다고 댓글 안 좋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하실 말씀들. 네, 그러다 보면요 국민들께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감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해도 너무 하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는 말들이 맞네 이거 사실 확인해 보니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108명 의석으로 이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멍하니 있다가 지금 3년 후에 정권 뺏기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권 재집권하기 위해서 재창출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배지 내려다도 좋다는 생각으로 싸우십시오. 그럼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이기고요. 우리가 다시 150석, 160석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 대변인님께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볼까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될지 답은 이제 딱 한마디로 하면은 내부 분열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내부 분열하는 그 파이팅을 가지고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내부 분열한 파이팅 정도면은 민주당 충분히 잡지 않겠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너무 잘 싸우시길래. 네, 너무 잘 싸워요. 야, 네. 그래서 진짜 그 파이팅을 가지고 민주당을 상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필리버스터 동안에도 좀 눈에 띄었던 분이 주진우 의원인데요.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정청래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를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골자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진우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사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 정청래를 이게 겨냥하고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청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증인을 불러놓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퇴장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증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의 예의랑 격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했었고요.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가 이렇게 반응하고 나섰습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면서 또 빈정거리며 아무 말 대잔치는 들어봤는데 아무 법 대잔치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대들의 영혼이 안타깝고 불쌍하다. 정청래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변인님? 일단 허위 증언 같은 이야기는 정청래 입에서 나오면 안 되고요. 일단 그 당의 대표께서 위증교사로 지금 심각하게 재판받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자승자박이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셈이다. 네. 그 위증교사는 약간 이재명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정청래 법이라고 참 이 법에 이름을 붙여주기도 아까운 사람의 이름입니다만은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주진우 의원이 잘했다. 이런 것 잘 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보면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네, 24시간 안에 종결돼야 되는 강제 종결되는 필리버스터라는 거 다 예측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24시간이 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그냥 단지 내가 몇 시간 한다라는 기록 세우기용 아무 의미 없는 거죠. 24시간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 동안 모든 방송국이 찍고 있고 우리가 국민들께 최상병 특검이 왜 안 되는지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이 시간 만약에 정말로 여기 성재준 선생님한테 줬다라고 하면 이거 다 정말 어떻게 설명했겠습니까? 네. 내가 이거 몇 시간 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정말로 진심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죠. 네, 저였어도 진심으로 설득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최상병 특검 왜 안 되는지. 그런데 이런 의지들을 정말로 많이 보여줘서 이 24시간이 지났을 때 국민들께서 아 최상병 특검이 이래서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쓰는 거구나라는 걸 인지할 정도였으면 정말 좋았었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필리버스터에서 무제한 토론을 했던 분들 중에서 그래도 주진우 의원이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하지 않았는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 자기들의 권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 입에서 항상 이런 말 나오죠. 국회의원 특권을 줄여야 된다. 이거 되게 웃긴 말 아닌가요? 전 이거 되게 웃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을 줄여야 된단 네. 말이. 네.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나 대신 일하라고 뽑은 사람인데요. 네. 그럼 권한을 위임해야 일을 하죠. 그러네요. 근데 나 대신 네.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의 권한을 뺏어야 되는데 한다면 이거 얼마나 지금 이게 어불성설입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마치 국민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내려놓겠습니다. 권한 내려놓겠습니다. 이 등신들이에요. 말이 너무 센가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네. 나한테 주어진 권한을 내가 제대로 올바로 쓰고 있었다면요. 이거에 대항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본인들 스스로도요. 나한테 주어진 권한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줄이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도 회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부장한테는 부장의 권한을 위임해야 이 사람이 부장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사면 이사로서의 권한을 줘야 이 사람이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이면요. 이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이든 특권이든 줘야지 이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권한을 뺏으면 뺏을수록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떤 누구도 지금 국회의원 권한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왜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한다는 것은 고작 해봐요.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데 나와서 증인들 막말하고 폭언하고 소리 지르고 고성 지르고 면박 주고 이게 자신들의 권한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네. 이런 것들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이거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으라가 아니라요. 이 사람들 더 일할 수 있게 권한 더 주라고 합니다. 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회사의 부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 그럼 당연히 이사 진급시키는 겁니다. 권한 더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인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럼 사장 시키는 겁니다. 사장 그렇죠. 권한 주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들을 제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명확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이 가슴에 달린 배지의 권한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 곳에서나 쓰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에 쓰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서 진짜 오늘 그 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대변인님께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히나 지금 여소야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들어야 되는 얘기를 정말 뼈아프게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을 보고 참다가 못 참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쫓아가 가지고 질문을 또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답변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약간 주랭란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영상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럼 약간 190 이상을 가져갔다 해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 민의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라를 어떻게 이끌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죠? 어? 아니 공산 체제로 가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왜 그만큼 해요? 국민들 혈압 터져 죽겠어요. 자, 그래서 진짜 저게 아마 뭐 공산체제로 가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저기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대변인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국회까지 가가지고 정청래를 붙잡고 저런 지금 질문하고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더 저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